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다 같이 합쳐가지고, 캐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컴피티션 사이트에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캐글, 이런 사이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피티션, 대회를 여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구글에서도 이제 이 캐글을 어퀴지션 했죠. M&A를 통해서 구글의 이제 일원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이전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해주는 사이트에서 이런 대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회사의 그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에 도전을 하고 또 기업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사이트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롬으로 가셔서 캐글닷컴, 뭐 이름도 캐글닷컴이에요. 캐글닷컴으로 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보이시고요. 뭐 로그인하고 가입은 뭐 사인아웃해서 이제 로그인하고 가입하실 때는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가입을 했고 뭐 다른 아이디도 있는데 이 구글 아이디로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컴피티션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컴피티션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컴피티션들이 있는데 이런 컴피티션들에 여러분이 참가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저희가 스트럭티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다 보니 대부분의 대회가 이미지 처리를 하는 대회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참가할 만한 대회를 한 번쯤 참가해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자용 대회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제공하는데 뭐 이 밑에는 사실은 그 딥러닝용 대회고요. 저희는 이 위에 타이타닉 대회라는 것을 참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저는 이미 참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여기 여러 가지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실제 빠졌는데 이 타이타닉이 빠졌을 때 영화도 다들 아시죠?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생존자들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생존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떤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여자와 뭐 아이는 먼저 살아남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탑승객에 데이터를 주고 실제로 이 탑승객들이 살아남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문제고요. 여기 이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문제를 제출하는 답의 형식 보시면 이제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벌드 이런 형식으로 CSV로 형태로 제공하라고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얘가 이제 매트릭으로 어큐러시라는 매트릭을 사용해서 매트릭 이제 측정 지표죠. 측정 지표를 사용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뭐 매트릭에 대해서는 이미 뭐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실 거는 여러분이 여기 가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레인, 테스트, 젠더, 서브미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제출 양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아이디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아이디에 대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1, 죽었으면 0 형태로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그지스팅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이 모델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을 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 트레인 데이터라는 건 바로 이 이그지스팅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실험을 해서 아웃풋인 아까 이 젠더 서브미션 같은 이런 파일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딕셔널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가 잘 나오죠. 자, 보면은 뭐 피처 중에 서바이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P클래스는 탑승한 티켓의 번호가 뭔지, 그 다음에 성별이 뭐고, 나이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타이타닉 밖에 있는 뭐 자식이 몇 명이나 되고, 형제 자매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탑승하는 포트가 어디였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어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인데 뭐 이제 성별로 승무원이냐 아니면 탑승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정도 성별로 이렇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언뜻 보기에도 이제 성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죠? 남성보다는 여성일 경우에 좀 더 생존 확률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아이들의 경우도 3등석보다는 여기 보면 1등석, 2등석, 3등석인데 3등석도 좀 살아남았지만 아무래도 1등석이 비율적으로 조금 더 많이 살아남은 거. 예, 요것도 예, 돈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예, 비극적이네요. 예, 2등석의 아이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아남았는가 뭐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사실 처음 획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리더보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좀 도전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로 가셔서 여기 리더보드는 사실 등수고요. 등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꽤 오래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점을 받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점을 받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면 몇 등 정도 나오는지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커널을 가시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작업물을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EDA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비기너 EDA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문서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건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비율, 죽은 비율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이런 데이터들, 좋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미 여기 서브미션 리저트는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테스트와 테레인 CSV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폴더에 있고요. 타이타닉 솔루션이라고 하는 저희의 나름대로의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먼저 판다스라 각각 모듈들을 불러오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테스트 트레인 DF에 각각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트레인 DF에 불러온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는 이게 훈련을 시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방법은 저희가 앞으로 배울 거고 일단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람들 튜플마다 고유의 인덱스 인키인 패신저 아이디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하고 나서 이 패신저 아이디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둘 다에다가 패신저 아이디를 인덱스로 만들어줬어요. 인덱스로 만들어줘서 인덱스 이렇게 찍어주면 인덱스 아이디 앞에서 여기 패신저 아이디가 원래 컬럼이었는데 이제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인덱스 값으로 빠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인덱스 값들을 트레인 인덱스로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일단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인덱스와 테스트 인덱스를 이렇게 뽑아놔서 뭐 사실 안 뽑고 어차피 번호가 891번부터니까 요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891번까지와 892번부터가 테스트 데이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뽑아 놓고요. 그 다음에 Y트레인 데이터는 일단 팝을 시켰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팝을 시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먼저 팝을 시키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 팝을 먼저 시키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팝을 시켜서 Y트레인 DF라는 곳에 저장을 했고요. 그 데이터의 결과값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판다스 셋 옵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안 해주고 그냥 데이터를 만약에 찍어주면 이걸 실행시켜서 그런데 소수점 자리까지 막 나와요. 그거를 너무 많은 자리까지 안 나오기 위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데이터를 찍어줘라 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의 각각 이즈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측치가 있는지 일단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나이, 에이지 값의 21% 정도의 결측치가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했고요. 동일하게 에이지의 한 20% 정도가 트레인 데이터에도 결측치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케빈, 이거는 짐을 실는 건데 아마 짐을 안 실은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어느 정도 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측치가 또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일단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저희 첫 번째 디시전으로 케빈은 80% 가까이 이렇게 비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드랍을 시키자.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케빈 데이터들을 드랍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드랍을 시켰으니까 둘이 어펜드 두 개를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붙여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all df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그래서 뭐 이제 all df를 기준으로 얼마나 각각의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 뭐 얼마나 많이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는가 봤더니 나이가 일단은 결측치가 좀 많다는 거를 저희가 찾아내게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쭉 봤더니 네임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미시즈 같은 이거는 사실 저희는 제거를 해주지만 여기 미스터나 미시즈 같은 거를 보시면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뽑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경우 살아남는지 마는지, 결혼을 안 했을 경우 살아남은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티켓 같은 경우도 이 티켓이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티켓이 다 의미가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좀 무시를 하려고 일단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다 보니 네임과 티켓은 일단은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없애봤더니 이제 클래스,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 자매가 밖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요금을 얼마 내고 탔는지, 어느 항구에서 탔는지 정보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카테고리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겠죠. 카테고리 데이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먼저 성별을 1과 0 숫자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replace라는 걸 사용해서 남자는 0, 여자는 1로 변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요 변형을 해준 다음에 inplace를 사용해주면 바로 변형하겠지만 저희는 사용해주지 않고 그냥 다시 섹스라고 하는 컬럼에 값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찍어줬더니 요것처럼 값이 변해 있는 것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해서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전처리를 해줘야 될 인바크드를 볼게요. 이거는 어느 항구에서 탔느냐는 건데, 어느 항구에서 탔느냐는 값을 봤더니, 유니크 값을 봤더니 S, C, Q, 난이 있었어요. 난은 어디서 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리플레이스를 했을 때, S는 0, C는 1, Q는 2, 그 다음에 MP 난 값일 때는 99로 바꿔줘라. 라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가지고 all df의 인바크드에는 값을 이렇게 바꿔주게 됐고요. 그래서 바꿔준 값을 한번 또 찍어주면요. 뭐 이런 것들 항상 사실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준 것을 아직 실행을 안 시켰네요. 이렇게 바꿔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찌됐건 요것을 통해서 이제 값을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할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성별은 0과 1로 했는데 이거는 바이너리 값이 아니기 때문에 0, 1, 2, 3, 0, 1, 2, 99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하딩 코딩 바꾸로 get더미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d get더미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딩 코딩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거를 합쳐야겠죠. 합치려면 가장 쉬운 게 이제 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이미 여기 인덱스 값들을 다 뽑아줬기 때문에 머지를 해주는데 전체 df랑 get더미즈를 사용해서 한 거를 머지를 해주고 레프트 인덱스도 있고 라이트 인덱스도 있다. 인덱스 값을 합친 다음에 그것을 매트릭스 df라는 곳에 넣어라. 뭐 이렇게 새롭게 매트릭스 df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해줬더니 이제 인바크드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머지가 되면서 새롭게 붙은 0, 1, 2, 99 같은 이렇게 새로운 피처들이 추가가 되신 것을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각각의 피처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미 서바이벌드라고 하는 이것을 날렸기 때문에 서바이벌드라고 하는 값을 날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 행동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는 다른 컬럼들이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일단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성별이랑 가격이 표값이 약간은 뭐 20%니까 그렇게 크진 않군요. 근데 나이랑 그 사람이 탄 거는 좀 차이가 났어요. 1등석이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1등석에 타면 탈수록 나이가 많은 걸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랑 클래스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있구나 라든가, 아니면은 형제 자매가 밖에 있으면 자기의 자식도 밖에 있구나, 그러니까 뭐 대가족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상관관계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좀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결측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딴 결측치는 모르겠고 나이 결측치가 좀 많았는데, 이 나이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이랑 좀 상관관계가 많은 데이터인 클래스 값을 기준으로 한번 평균 값으로 클래스 값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 값의 평균 값으로 나이의 결측치를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보면요, 올 df의 그룹 바이를 해서 P 클래스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별로 평균 값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클래스 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에 탈수록 부자가 많은 것이 보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올 df 그룹 바이 한 다음에 트랜스폼 민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각각 그룹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인덱스별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fill NA를 사용해서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는 저희가 로케이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게 뭐냐면 로케이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어떤 주소값을 사용해서 값을 받는 건데, 역시 불린 인덱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시면 all df의 클래스가 1인 값과 그리고 all df의 age 값이 결측치인 경우를 같이 뽑아가지고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에 이제 age 값을 뽑은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로의 인덱스고, 요거는 로의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 네임인데, 그래서 컬럼 age 값이 클래스가 1이면서 age가 널인 난 값인 것을 리스트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1등석은 39.16, 29.51, 뭐 24.82 이렇게 넣었는데, 요것처럼 앞에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1등석이면서 널 값이면 39.16을 넣어주고, 2등석이면서 널 값이면 29.51을 넣어주고, 3등석이면서 널 값이면 24.82를 넣어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번처럼 그냥 all df에 뭐를 썼죠? age에 fill NA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방법도 사실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할당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한번 이미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값이 너무 작아져서 굳이 이렇게 써주진 않겠지만,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널 값이 얼마나 사라졌나 봤더니 페어 말고는 다 사라졌네요. 페어는 하나는 이제 누가 돈을 안 내고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값을 봤더니 역시 페어 값도, 이 효과 값도 다른 것보다는 P 클래스, 당연하겠죠. 그 등석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요것도 역시 P 클래스로 그룹 바이를 해서 1등석이면 87.51을 넣고 2등석이면 21.18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즈널의 값을 봤더니 3등석인데 돈을 안 내고 타셨나봐요. 뭐 돈을 안 내고 탔을 수도 있고 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 3등석에 탄 사람에 대해서 13.30을 이렇게 이즈널일 경우에 13.30을 할당을 해라 라고 집어 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인바크드라고 하는 놈을 없애줄 거예요. 왜냐면 인바크드 012, 99가 있기 때문에 인바크드라고 하는 것을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P 클래스도 역시 사실은 P 클래스라고 하지만 이거는 1, 2, 3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데이터예요. 우리가 뭐 이때까지는 카테고리 데이터가 아니라 오디널리 데이터처럼 분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카테고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A, B, C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Dumies를 사용해서 P 클래스 A, B, C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뭐가 지금 없어졌죠? 아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트릭스 DF로 이렇게 바꿔줘 놓고서는 매트릭스 DF를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all DF랑 머지를 시켜줘가지고 값을 뽑아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ll DF랑 매트릭스 DF의 인바크드 값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합친 다음에 다시 all df라는 놈에 할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l df에서 인덱스의 값만, 트레인 인덱스의 값만, 또 테스트 인덱스 값만 각각 붙여서 다시 트레인 df와 테스트 df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고 나면요. 이제 트레인 DF에는 우리가 전 처리를 하고 나서의 데이터 리스트가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값만 이렇게 해서 볼게요. 헤드값 3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역시 테스트 DF에도 전 처리를 한 값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처리를 한 값들이 똑같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컬럼들이 똑같아요. 컬럼들의 개수가 똑같고요. 컬럼들을 전 처리했던 기법들이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 우리가 피처 스케일링 같은 건 안 해줬죠. 피처 스케일링 같은 건 안 해줬는데, 이렇게 전 처리를 한 기법들이 똑같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어떤 그 형태가 완전히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해진 상태에서요.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건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numpy 데이터를 뽑아주고요. numpy 데이터를 뽑아준 다음에 Y 데이터는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Y 트레인 DF라는 것을 빼놓았어요. 아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팝을 사용해서 Y 트레인 DF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요거 빼고 시작할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서바이벌드 데이터를 팝을 해서 Y 트레인 DF에 빼놨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빼놓고 Y 데이터, X 데이터를 뽑아주고 Y 데이터를 이렇게, 이게 정답이죠. 정답셋을 가지고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접합을 시켜줄 거야. 모델을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그냥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시 배울 거고요.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프레딕트를 하는 거죠. 여기 모델명은 CLS, 클래시파이어 약자인 CLS고요. 이 클래시파이어의 프레딕트.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인 트레인 DF를, 그러니까 그 테스트 DF를 넣어야겠죠. 테스트 데이터의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 DF의 values라고 치시고, values죠. 네. 이렇게 치시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요거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트레인 데이터 X, 트레인 데이터 X와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 Y를 넣어주면요.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모델에 predict라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 X를 넣어주면, 그거를 예측한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 결과값인 Y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Y 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인데, 이 Y 데이터와 뭐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까? 그렇죠? 테스트 데이터의 인덱스 값과 함께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레딕트를 하면 이제 어큐러시를 구한 건데, 요거는 이해를 지금 못 하실 수도 있으니 넘어가고요. 이렇게 Y 데이터의 테스트 값을 구한 다음에 콩캣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테스트 인덱스의 밸류를 한 다음에 리쉐입을 해서 첫 번째 값만 이제 저희가 2디멘셔널 어레이로 뽑아주고, 프레딕트한 값을 또 리쉐입을 해서 역시 2디멘셔널 어레이로 뽑아준 다음에 콩캣을 해주면, 여기 왼쪽에는 인덱스 값, 오른쪽에는 우리가 프레딕트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딕트한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서브미션 할 수 있는 형태로 판다스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 리절트의 값을 여기 넣어주고,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벌드라고 이렇게 서브미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리절트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제출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CSV 형태로 만들어주면 여기 저희의 CSV, 타이타닉 서브미션 리절트.csv라는 게 생깁니다. 지웠다가 다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CSV 파일 형태가 생기고요. 요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 가셔가지고 케글로 가셔가지고 케글에 데이터를 가지고 submit predict라고 누르시고요. 여기에 submission 데이터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올리시는 건 당연히 이런 파인더로 가셔서 submission result를 이렇게 올리시고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make a submission 이라고 하시면요, 요 데이터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성적을 이미 저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제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성능이 나아지거나 모델하거나 하진 않을 건데, 제출을 하게 되시고 점수를 보시면 저희가 0.76555 정도 점수를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점수를 받았죠.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제 좀 잘한 것들은 저희가 아까 봤더니 커널에 가서 좀 잘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전처리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딴 코드는 다 필요 없고요.
이 코드만 약간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 만드셔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 CLS를 붙이고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인 X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인 Y 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CLS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의 프레딕트 해서 저희가 테스트 DF, 저희가 전처를 한 테스트 데이터의 밸류 값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값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2디멘셔널 어레이로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CSV 형태로 제출을 하시면 최종으로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길고 어려웠는데요. 숙제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는 아마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숙제는 저희가 이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고 전처리를 해보고 거기에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데, 모델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모델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여러분들이 만든 전처리 기법을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